자, 무지 외반증인데요. 예. 무지 외반증은 여기 중족골하고요. 여기 중족골. 예. 중족골 그러면 이제 그 발등, 그렇죠? 예, 발등을 얘기합니다. 발등을 얘기해요. 발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골이 있어요. 지골. 예, 엄지발가락은 이제 2개고 나머지는 이제 3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중족골하고 지골이 만나는 관절, 중족 지절 관절이라고 합니다. 중족 지절 관절. 예. 아유, 엄청 기네. 첫 번째, 예. 첫 번째 중족 지절 관절이 외반, 바깥으로 꺾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발이 2개가 있잖아요. 그쵸? 엄지발가락이 있고, 이렇게 5개에서 이렇게 바퀴가 이제 몸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발가락이 바깥으로 휘었잖아요. 그래서 무지 외반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중족골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내측으로 휘었죠? 얘는 외측으로 휘고. 그러니까 중족골은 몸 쪽으로 이렇게 뻗었고, 지골은 몸의 바깥쪽으로 뻗게 되는데, 그 중심점이 되는 데가 바로 중족 지절 관절입니다. 이게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발에 닿아 아프고 이제 난리가 났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무지 외반증이라는 게. 무지 외반증이 있다 해가지고 다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발만 바꾸면 무지 외반은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나는 꼭 뭐 못 바꾸겠어. 난 죽어도 나는 뭐 하이 신고 댕겨야 돼. 그러면 뭐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물론 무지 외반이 돼도 엄지발가락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수술을 하면 예뻐지긴 하는데 기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 무지 외반증 환자들은 절대로 이거 수술을 할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좋아지지 않아. 그냥 발가락이 펴졌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이렇게 보행을 하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랜딩 할 때 뒤꿈치가 땅에 닿고 새끼발가락하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이 톡 오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엄지발가락이 찢고 나가야 되는데 무지 외반이 되면은 이 엄지발가락의 기능이 약해져서 찢고 나가지를 못하고 2번째, 3번째 또는 5번째 발가락 쪽으로 힘을 줘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족골 밑에 보게 되면 치눈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하이를 많이 신고 무지 외반증에 걸린 걸 어떻게 하냐? 이게 꺾인 걸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여기에 치눈이 많으면은 이 사람은 지금 심한 무지 외반증 환자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꺾였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을 안 하고 이걸 필 수는 없어요. 뭐 이 발가락을 뭐 여기다 밴딩을 해서 무슨 뭐 요 사이에 뭐를 집어넣어서 발가락 핀다는 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거 하면 오히려 신발도 못 신죠. 하이힐도 못 신고 고무신도 신으려면 어떻게 돼? 발가락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안 신을 때는 그걸 끼고 있을 필요가 없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걸 갖다가 이런 거 제품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넣어서 얘를 핀다고. 이거는 수술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수술 외에는. 그럼 이제 중족 지절 관절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걷질 못해요. 걷질 못하니까 띠똥거리면서 걷게 됩니다. 띠똥거리면서 한쪽은 이렇게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엄지발가락을 찝찝 차고 나가지 못하니까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걷기 위해서 이렇게 걷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가면은 이 코어가 무너진다는 거고 국시한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발가락이 아파서 걷지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발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미 이렇게 된 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마찰이 줄어들어서 신발하고 마찰이 들어서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간 절름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무지 일반적인 한계라는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소지 내반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안쪽으로 엄지발가락이. 그 다음에 중족골은 바깥쪽으로 갑니다. 예. 요런 발가락도 있어요. 이것도 뭐 왜 생겼냐고 물으신다면은 예. 선천적으로 뭐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요. 제일 유력하게 이 저기에요. 하이. 예. 엄지발가락하고 이렇게 떼고 새끼발가락이 제일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 새끼발가락은 크게 영향이 없죠. 새끼발가락은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배 낫지만 엄지만큼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아프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병이고 그러는 건데 신발만 바꾸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발만 바꾸시면. 네. 그래서 뭐 젊은 처녀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양장하고 그러려면 이제 하일이 어울려서 그렇게 하지만 나이 좀 먹고 발이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옷이 바뀌면서 이제 운동화 같은 걸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무지 일반증 환자 많습니다. 아주머니들 보면 안 아파요 지금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 무지 일반증이에요 그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일찌감치 신발을 바꿨어야 되는데 늦게 바꾼 사람들은 발가락은 안 아픈데 이제 약간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걷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축이 무너져 가지고 막 띠떠머리면서 걷다가 뭐 목도 아파요, 뭐 어깨도 아파요, 뭐 허리도 아파요, 고관절, 무릎, 발목 이렇게 막 따지지 말고 그런 이렇게 신발 같은 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선천적이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선천적인 거는 오히려 이상하게 생겼어도 그렇게 기능에서 어려서부터 됐기 때문에 생긴 게 좀 이상해도 걷는데 또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생긴 것만 좀 무지 일반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평발도 보면은 어려서부터 평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걷는데 지장 없어요. 뛰어다니기는 좀 힘들어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살이 찌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평발인 사람들은 나중에는 뭐 걷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죠. 근데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